네, 안녕하세요. 레미제라블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 있는 김성택입니다. 레미제라블에는 여러 가지 그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레미제라블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항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하죠. 그 항쟁의 사실은 기본 원칙들은 이미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앞부분에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와중에 있었던 국민의회의 의원이 했던 말을 제가 맨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엘 주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종시에. 정의에는 분노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대혁명은 예수의 탄생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죠. 불완전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대혁명은 사회의 비천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천한 사람들 해방시킨 것, 더 나아가서 민중들에게 주권을 준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자유와 평등이겠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에 나온 그 사건은 1789년과 관련된 게 아니라 1832년 6월 5일 항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이 항쟁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 중에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혁명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입니다. 근데 이 두 혁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7월 혁명은 일종의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혁명 이후에 바로 공화정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입헌 군주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화정으로 바로 나아간 것이 아니죠. 그러나 1848년은 시민혁명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8년 2월 혁명은 바로 공화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죠. 빅토르 리고는 이 두 혁명을 다 겪었습니다. 7월 혁명 때에는 28살이었고 2월 혁명 때는 46세였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의 나이고, 또 2월 혁명 때는 이미 사회의 중진이 된 나이였습니다. 이 빅토르 리고에 있는 두 혁명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32년, 지금 오늘 말씀드린 6월 항쟁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있는 작은 봉우리 같은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혁명에서 2월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었죠. 근데 작가들이나 지식인들에게는 이게 특별하게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혁명은 비록 입헌 군주제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래도 순탄하게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크게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다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작가들은 혁명에 대한 낭만적 생각을 여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 후에 있었던 2월 혁명은 비록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에 의해서 독재 정치를 함으로써 역시 프랑스는 안 돼라는 아주 그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정치에 환멸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특히 소설가들은 사회와 관련된 소설을 쓰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그래서 사실주의가 얘기하는 객관적 서술 같은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빅토르 휴고는 사실은 객관적 서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빅토르 휴고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속에 비록 이게 사회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즉 낭만적 웅변을 갖고 있었던 소설가였죠. 그래서 사실 2월 혁명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실주의 작가와는 결이 다른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는 나폴레옹이 부각될 때 빵을 훔치게 했고 나폴레옹이 몰락해서 왕정복고가 됐을 때 장발장이 추록할까요?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빅토르 휴고가 나폴레옹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뭐 좋아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에 진 것을 굉장히 원통해하거든요. 그 레미제라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나폴레옹 3세의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이 은근히 반영된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엔 1832년 6월 5일 봉기를 왜 대란원에 배치했을까? 아마 그거는 바로 레미제라블이 결국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항쟁의 가장 커다란 의미인 평등, 뭐 자유와 평등, 특히 더 평등을 강조하게 되는데 평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평등의 빛이 내려 쪼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겠죠. 1832년 이 작은 항쟁을 조직했던 그 청년들의 비밀 결사 조직 이름은 ABC의 벗입니다. 아베스라는 건 낮춰진 사람입니다. 낮춰진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민중들과 함께 삶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ABC 벗들의 중심 인물은 앙졸라, 꽁브페르, 꾸르페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건 재밌게도 프랑스의 대혁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로베스피에르, 꽁도르세 혹은 데물랭이기도 하고 또 당통과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즉 앙졸라는 로베스피에르와 결부되고 꽁브페르는 꽁도르세에 인접했다. 이거는 그 레미제라블 안에 나오는 실제 글귀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빅토르 휴고 작가는 바로 이 1832년 6월의 항쟁에다가 프랑스 대혁명 때의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표상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특히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회소설의 측면이 이 작품에서, 레미제라블에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32년 6월의 항쟁을 바로 끌어들임으로써. 거기서 앙졸라는 마지막으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안에 연설의 한 귀절입니다. 평등에 관해 우리들 서로를 이해합시다. 왜냐하면 자유가 정점이라면 평등은 기초이니까. 평등이란 시민들이여, 그것은 같은 높이의 모든 식물들이 아니요 서로 거세하는 질투의 이웃 사이가 아니요 그것은 민사적으로는 모든 능력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투표들이 동등한 무게를 갖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양심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요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 소설로 읽어보는 아마 레미제라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이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